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작업자 9명이 매몰됐습니다. 2명은 구조됐고 2명은 위치가 확인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발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다은 기자, 구조 작업에 진척이 있습니까? 네, 저는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몰된 작업자에 대한 수색 작업과 구조 작업이 밤새 이루어졌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6시간이 지나도 아직 작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쯤 발생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가운데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명은 거대한 구조물 더미에 매몰됐습니다.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2명은 사고 직후 위치가 확인됐지만 나머지 5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작업자들 가운데 위치가 확인된 작업자 1명은 이르면 밤사이 구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매몰 지점 인근의 땅을 안전하게 파내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구조물에 끼인 팔을 빼내지 못해 아직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매몰자 5명에 대한 추가 발견 소식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철골과 철판 등으로 이곳저곳이 가로막혀 있어 내부 수색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조견과 소방 드론, 대형 크레인을 비롯해 130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투입됐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장비 사용이 제한적이라 구조대원들이 구조물의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겨우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린 정부는 우선 노동자 구조에 주력한 뒤 이후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1명이 구조 작업 중 숨졌습니다. 아직 6명이 매몰돼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다은 기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현장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울산 남구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조금 전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치가 확인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던 매몰된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작업장은 당초 구조가 가장 먼저 완료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매몰 지점 인근 땅을 파내 안전하게 빼낼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무너진 구조물 잔해에 끼인 팔을 빼내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새벽 4시 53분 심정지되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치가 확인된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조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아직 위치도 확인되지 못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매몰자들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붕괴 우려도 있어 열화상 탐지기와 내시경 등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고 현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위치가 확인됐던 나머지 작업자 1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사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구치소에서 출발해 법원 내에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재판이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리고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은 그보다 5분 늦게 오전 10시 15분 시작합니다.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돌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같은 날 같은 법원의 다른 법정에 동시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씨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해 교도관 지휘 아래 곧장 법정으로 인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마주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공수처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가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그동안 징수한 관세 일부를 환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1,00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 이상을 환급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유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미국 정부가 상당한 돈을 돌려주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6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돌려받게 될 것이며 정부는 법원과 환급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기업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칠 것이고 그에 따라 징수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경우 관세 환급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1,000억 달러 이상, 2,000억 달러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최소 140조 원 넘는 돈을 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관세를 납부한 만큼 환급 절차는 오랫동안 또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건 물론 전 세계에 관세를 매겨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경제정책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번 소송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But we have great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hose tariffs. So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if we lost that road. 앞서 1, 2심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보수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년 초쯤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에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8만 명이 실종 상태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한국인 유튜버의 명백한 허위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한국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한국인 교사를 자처하며 일본인 대상 영상물을 만드는 유튜버입니다. 지난달 한국 치안이 붕괴됐다며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下半身だけ残ってる死体が37件発見されてる。で、今、非公開で捜査してることも150件もある今。 주장의 근거는 현직 검사라며 누군가 남긴 댓글과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다는 한국의 한 언론 보도였습니다. 경찰은 37구의 시체, 150건의 비공개 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에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신이 있기는 했지만 당일 상반신도 수습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허위 주장은 또 있습니다. 失踪された方々の数字が何かわかる 8万人だって. 이것도 경찰 통계와 다릅니다. 지난해 한국의 실종 신고는 7만 1,854건. 하지만 해결 건수도 7만 1,703건이라 대부분 실종이 해제된 겁니다. 중국 혐오도 동원했습니다.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살인과 장기 밀매 같은 범죄를 일삼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中国人が何百万人が韓国に入るようになってから韓国の治安がぶっ壊れてます. 한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유튜버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한국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상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혼자 외출하지 않기 등 한국 거주 일본인의 행동 요령을 적은 SNS 게시물이 2,300만 회 이상 조회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구독자는 96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만 구독자가 7,000명 늘면서 수익도 함께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